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임계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싱가포르 지도자 리콴유의 리더십에서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참조해야 할 국가 운영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정은 국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지도자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가를 운영해 보겠다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투기, 편법행위, 곧 들통날 거짓 서명에 대한 죄의식도 못 느끼는 도덕 불감증 환자들 같습니다. 공직을 맡은 사회적 지도자는 마땅히 동료와 국민 그리고 후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국민과 후손이 자랑스럽게 여길 언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저는 지금이 이런 현상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 전반에 걸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불신하고 있으며 정치권에 너무 실망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사람 중심으로 공천하지 말고 정책 중심으로 공천할 것을 각 정당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정하고 이에 맞는 사람, 청문회에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인물을 공천하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편법 행위자, 부정직하고 부패한 사람은 절대 공천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조건과 지도상 한 점에 불과한 싱가포르를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만든 싱가포르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연구하고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싱가포르를 움직이는 이 메커니즘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들의 강력한 리더십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초대 총리 리콴유는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더 중시하였습니다. 그는 인맥이나 정실로 얽혀있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법과 제도 그리고 원칙에 의하여 국가를 운용한 실용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주의와 실적주의를 실현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질서가 확립된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을 인류로 만들기 위하여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노조도 합법적인 투쟁을 해야 산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한 더 이상 협상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철저히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단결과 투쟁을 강조하는 노조운동도 능력주의와 실적주의 앞에서는 발 붙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리콴유는 국가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국민들은 일치 단결하여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득하고 이에 따른 모든 결실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국민의 90%가 자가주택을 소유하도록 했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그들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실천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리콴유의 정치적 행위는 어느 면에서 독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강력히 정책들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싱가포르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흑수저, 금수저라는 용어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리콴유는 싱가포르가 선진국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리콴유를 계승한 제1대 고척동 총리는 리콴유 아래에서 13년 동안 혹독한 정치 수업을 받고 내각과 집권당의 주요 부서에서 실무를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총리 재임 14년 동안 국내의 정치와 경제의 방향을 안정적으로 경영함과 동시에 싱가포르의 국제적 지위를 완성했으며 싱가포르를 도시국가로부터 세계 속의 선진국가로 부각시켰습니다. 그는 리콴유가 구상하고 이끌어온 싱가포르식 사회민주주의가 이 뿌리 내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시대 흐름에 맞게 가정의 형님처럼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제3대 현 총리인 리센룽은 리콴유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국비 장학생으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사를, 미국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군 합동 작전 기획국장이었던 그를 고척동이 국방부 장관이었을 때 그의 정무비서로 발탁했던 것입니다. 그는 국회의원에 5번이나 당선되었고 이후 국방과 통상산업부 장관을 거쳐 1992년 부총리가 되었습니다. 1998년부터는 중앙은행 이사회 의장을 겸직했고 2001년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국방, 통상산업, 금융 및 경제구조조정을 주도한 경제검토위원회에서 경험을 쌓은 지도자입니다. 2004년 8월에 총리직을 계승한 후 그는 고척동보다 더 개방적으로 국민과 친구처럼 총리직을 수행했고 내년쯤에 제4대 지도자들에게 총리직을 물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 총리들은 시대의 조류에 맞게 정치를 했지만 기본적인 법과 질서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히 규명하고 분석했으며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수정 보완하여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리콴유는 후계자를 선정할 때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국내에서는 기성세대와 생각이 다른 젊은 세대의 동향을 잘 파악하여 결정해야 하며 현 장관들과 팀을 만들어 새 지도자가 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기간 팀으로 일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정하여야 지도자가 교체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 지도자가 정부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를 계승한 고척동과 리센룽도 후계자 선정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을 중시하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했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인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리더의 자격을 갖춘 정책 결정 구성원들의 연구와 의견 수렴의 결과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세계 정세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합니다. 싱가포르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며 국가의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조 조정을 통해 논의된 문제들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운영할 줄 압니다. 싱가포르에서 정책 결정 구성원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우수한 학생 중에서 교사나 교수의 상세한 추천을 받아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국가 간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공무원 직무적성, 성격의 특성, 창의성, 진실성, 정서적 성숙 등에 관해 전 교육과정을 통해서 거듭 검증받으며 장학금으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와 같은 해외 명문대에 유학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에드가 셰인 MIT 교수는 최고의 총명한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싱가포르의 강점 중 하나라고 말했듯이 싱가포르의 지도자층은 글로벌 리더의 자격을 갖춘 인재들로서 국가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고 편견과 맹점들을 극복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를 움직여 왔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싱가포르는 국제적으로 자존감을 보존하면서 국격을 갖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 지수가 아시아에서 1위의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리콴유는 싱가포르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각종 의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싱가포르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생각과 방법을 반영하도록 이끈 캡틴이었습니다. 그는 이상주의자나 이론가가 아닌 국가관과 통치 철학이 분명한 현실주의자이며 실무형의 지도자였고 전략가이며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리콴유는 인구 300만의 작은 나라 싱가포르를 인류 국가로 만들겠다는 열정과 냉철한 현실 감각을 가지고 아시아의 작은 용으로 일으켜 세운 인물입니다. 그는 또한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비판에 관심을 가지면 자기가 할 일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관심이 없다면서 정치는 신념 없이 개인의 영광, 영예,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는 운동 경기의 단체팀과 같이 스스로 실행의 당위성을 느껴서 생명을 바쳐 하는 것이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경험의 집약과 그 핵심 정신인 위기를 직시한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실무적인 사업 수행에 힘쓴다. 변화를 추구하는데 용감하다. 국민을 근본으로 한다. 단련하고 용감하게 나아간다 등의 이념과 리콴유의 통치 철학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마음에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